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집을 구하는데 마치 회사 입사하듯이 면접을 봐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죠? 근데 이게 한국 임대차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아주 뜨거운 논쟁입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월세 아파트 하나 구하려고 서류 내고 대면 면접 보고 심지어 인턴 기간까지 거쳐야 한다. 이 3단계 면접 통과할 자신 있으신가요? 바로 이 기막힌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우선 아니 왜 집 구하는데 면접 이야기까지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이 완전 반대였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집주인을 검증했었죠. 그러다 집주인들이 왜 반격에 나섰는지, 그리고 앞으로 서로를 확인하는 상호 검증의 시대는 어떻게 될지, 마지막으로 이 속에서 균형점은 어디에 있을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집 구하는 게 어떻게 취업 면접처럼 될 수 있다는 건지, 이 모든 논란의 시작점, 바로 그 문제의 제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 집에 도대체 누가 들어와 사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게 그냥 한 두 사람의 불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내용인데 놀랍게도 공개 하루 만에 수천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집주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정말 피부로 와 닿게 하는 대목이죠. 청원에서 제안한 세입자 채용 절차를 보면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1단계가 서류심사, 신용정보, 범죄기록, 소득증명원 같은 걸 다 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통과하면 2단계 대면 면접을 봅니다. 생활 패턴은 어떤지, 월세는 잘 낼 수 있을지 따져보자는 거죠.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3단계는 무려 6개월 동안 인턴 기간 살아보는 걸 보고 최종 계약을 하자는 건데, 와, 이건 뭐 그냥 회사 신입사원 뽑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걸까요?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이유를 알려면요,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힘의 저울추는 완전히 반대쪽으로 기울어 있었거든요. 그 중심엔 바로 전국을 휩쓸었던 전세 사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 그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당연히 세입자를 어떻게든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보입니다. 2023년 이전에는요, 사실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믿고 계약하는 거죠. 그런데 2023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세입자가 계약하기 전에 이 집주인 세금은 잘 냈나? 예전에 보증금은 제때 돌려줬나? 이런 것들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직접 떼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칼자루가 세입자에게 넘어간, 오직 집주인을 검증하던 시대가 열린 거죠. 자, 이렇게 세입자 보호장치가 계속 강해지니까 이번엔 반대편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집주인들이죠. 이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하면서 말 그대로 격하게 나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의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힘의 균형이 왜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수를 비교한 건데요. 1년 만에 32,000여 건에서 26,000여 건으로 와 거의 19%가 사라진 거예요. 말 그대로 전세시가 말랐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이렇게 집이 귀해지니까 당연히 집주인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이 계약기간 문제예요. 지금은 한번 계약하면 2년 살고 또 원하면 2년 더해서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최대 9년까지 늘리자는 법안이 나온 겁니다. 3년 계약하고 3년씩 2번이나 더 연장할 수 있게 말이죠.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이거 한번 사람 잘못 들이면 10년 가까이 속 썩는 거 아냐? 는 공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불안감이 그냥 상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집주인이 겪은 일인데요. 월세가 계속 밀려서 경찰하고 같이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집 전체가 발 디딜 틈 없는 쓰레기장이었어요. 그거 치우는 데만 10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이런 꼴을 당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안 가리고 받을 수 있겠어요? 정말 이런 악성 세입자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느껴지시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보죠. 이렇게 세입자와 집주인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아주 흥미로운 새로운 임대차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중에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분의 2, 그러니까 66%나 됩니다. 예전처럼 전세가 아니라 이제는 월세가 대세가 된 거죠. 그럼 집주인의 가장 큰 걱정도 달라지겠죠? 예전에는 전세금 떼일 걱정이었다면 이제는 매달 월세가 밀릴 걱정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월세를 꼬박꼬박 잘 낼 수 있을까 하는 걸 미리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겠죠. 사실 이렇게 세입자를 미리 확인하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 다들 세입자 권리가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집을 구할 때 보면 신용점수, 소득증명서는 기본이고요. 심지어 이전에 살던 집주인한테 추천서까지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이미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해결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술을 이용한 건데요.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동의를 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안전하게 확인시켜주는 플랫폼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절대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호 검증인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잘 냈었는지, 이전 집주인 평판은 어땠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세입자도 이 집주인이 보증금은 제때 돌려줬는지, 이 집에 빚은 없는지, 세금은 잘 냈는지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신뢰를 쌓자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새로운 변화가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바로 안전과 사생활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두 가지 권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딜레마입니다. 한쪽에는 세입자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 소득이나 가족이 몇 명인지, 과거에 어땠는지 같은 걸로 차별받지 않고 집을 구할 권리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집주인의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 마음, 이것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회사처럼 면접 보고 뽑는 게 법으로 정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법이 어떻든 간에 이제 시장에서는 서로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서로 정보를 확인하는 문화가 새로운 표준 뉴노멀이 될 거라는 전망이 훨씬 우세합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된 거죠. 이렇게 서로의 정보를 확인하는 게 당연해지는 시대, 어쩌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월세 납부 기록이나 이전 집주인의 평가가 여러분의 신용을 증명하는 이력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